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문화상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램포랄 디자인 스튜디오의 대표 정지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꽃과 한글로 새로운 의미를 전해주는 브랜드가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언어인 한글과 만국의 언어인 꽃을 결합한 디자인 제품으로 소중한 마음을 전하는 기업 렌포랄. 이들은 자음과 모음, 한글의 모든 철자에 그에 적합한 꽃을 결합시키고 그림으로 그려 새로운 K컬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한글의 형태와 의미를 활용한 디자인 제품으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렌포랄의 정지수 대표를 만나본다. 저희 램포랄은 랭귀지4의 줄임말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 언어라는 뜻을 가진 디자인 스튜디오인데요. 저희는 이제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을 기반으로 그 콘텐츠를 이제 제작하고, 그리고 그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디자인 제품을 제작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크게는 인테리어 제품, 그리고 문구류들, 그리고 이제 기념품이 될 수 있는 디자인 소품,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의 디자인 제품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브랜드의 첫 시작은 훈민정화였어요. 그래서 한글을 모티브로 하는 브랜드인데요. 훈민정화의 슬로건은 이제 소중한 마음을 한글에 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계절에 이제 아름답게 피는 24가지 꽃들을 모티브로 해서 그러니까 이름이 딱 각각의 자몽으로 시작하는 꽃들을 매칭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뭐 예를 들면 기역은 개나리가 기역으로 시작하니까 개나리 꽃을 담았고, 니은은 나팔꽃을 담았는데 나팔꽃이 니은으로 시작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각각의 꽃들마다 꽃들이 상징하는 꽃말이나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래 동화라던가 각각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로부터 이제 마음을 만들어서 이제 그 마음을 각각의 자음에 담았다고 해서 이제 훈민정화는 이제 소중한 마음을 한글에 담는 브랜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꽃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제가 해외 생활을 5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이제 현지에서 일까지 했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를 가서 그 언어가 굉장히 생소했었고, 그리고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이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랑 가장 친했던 이제 독일 친구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힘들거나 이제 위로가 필요할 때 꽃을 선물해 주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감동을 받았었고, 꽃은 이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꽃을 담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장 처음 훈민정화를 시작한 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정말 해외에 있을 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정말 이제 저를 정말 좋아해주고 아껴줬던 친구들을 위한 선물로 사실은 그림을 그렸었어요. 제가 원래 전공이 건축 설계거든요. 그래서 건축을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취미로 이제 그림을 그렸었고, 그게 시작이었는데, 다 완성이 됐을 때 그냥 간단하게 엽서를 제작을 해서 친구들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그거를 이제 살 수 있냐는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좀 기념품, 사실 제가 해외에 있을 때 마땅히 친구들 선물해 줄 만한 의미 있는 기념품 찾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선물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지원한 건 아니고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 해에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 그리고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 사업을 받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처음에 사업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사실 굉장히 사업성이 없어 보이긴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 또 마침 코로나가 터지기도 했고, 근데 그때 계속 할 수 있게 했던 고객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외국 고객분이셨는데,
입양이 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너무 어릴 때 입양이 돼서 이제 미국으로 입양이 되셔서 한국 말도 전혀 못하시고, 근데 이제 아버지를 찾으러 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한국으로 가기 전에 이름만 알고 계셨거든요. 이제 당신 이름으로 된 이제 저희가 여권 케이스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걸 만들어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하는 고객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너무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제 연락을 주고 받았었는데, 결국엔 이제 여권 케이스 제작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만드셨고, 되게 망설이셨어요. 이제 한국에 아빠를 보러 가는 게 괜찮을까 이런 거 되게 망설이셨는데, 결국엔 이제 그 여권 케이스를 이제 착용하시고 한국에 와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실은 이제 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이게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선물하려고 만든 브랜드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들이나 소중한 어떤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요런 이제 따뜻한 브랜드가 되자라는 이제 큰 목표가 하나가 있고요. 또 이 한 가지는 한국인으로서의 마인드인데요. 어쩔 수 없이 사실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나라에 있었는데, 이제 모든 중국 분들이 절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중국 분들이 많은 것들을 이제 본인의 나라에서부터 시작했다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유일하게 반박이 불가능했던 게 한글이었어요. 한글은 도저히 중국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글이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거를 어쨌든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고 다양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꽃을 선정할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선정을 했냐. 근데 저는 사실 되게 고민을 했던 게, 뭐 되게 전통적인 꽃들을 넣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꽃들을 넣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사계절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꽃들이냐? 이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기억은 개나리인 이유가, 제가 사실 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개나리 꽃이 너무 예쁘게 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고 개나리에 마침 이제 꽃말이 기대거든요. 그래서 봄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억은 개나리, 뭐 니은은 나팔꽃이에요. 그래서 나팔꽃이 사실은 굉장히 멋있는 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굉장히 자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이제 여행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꽃을, 그거를 이제 기억에 가져가시고 그걸 하나의 기념품으로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뭐 디귿은 동백꽃, 리을은 라일락, 미음은 민들레. 민들레도 한국의 대표적인 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읍은 벚꽃, 뭐 시읒은 이제 수국, 이응은 연꽃, 요렇게 이제 꽃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2019년 8월에 창업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한참 한류 열풍이 막 몰아치기 직전이어서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창업한 지 뭐 한 3개월 만에 유명 이제 그 국내 이제 대기업, 화장품 대기업에서 콜라보 제안이 바로 와서 저희가 뭐 콜라보를 계약, 본사에 가서 계약까지도 하고 뭐 이런 상태였는데,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사실 저도 외국 친구들을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듯이 한국 분들은 사실 한글에 관심이 없거든요. 한글 제품을 구매는 더더욱 안 하시는 편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 코로나 기간이 정말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사계화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꽃이라는 모티브는 뭐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컨텐츠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4개화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내국인들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디자인 제품들을 만들었고 이제 그걸로 이제 코로나 기간을 버텼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끝난 그 시점부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좀 훈민 정화가 좀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일단은 그냥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디자인을 할 줄 아니까 브랜드 운영뿐만 아니고 다른 뭐 이제 용역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의 뭐 패키지나 다른 회사의 제품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사실 제가 본 전공이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한계를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코로나 기간 동안 다른 외주 작업들을 많이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디자인 어떤 실력이나 그런 능력들을 좀 키우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용역이나 외주가 훨씬 금액이 크고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렇게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훈민정화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만해 할까라는 그때쯤 이제 외국분들이 와서 뭐 연락해 주셔서 뭐 해외에서 뭐 이걸 구매할 수 있냐라는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었고 내국인 분들도 사실 저처럼 해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도 끝까지 가게 된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 목표는 지금까지는 이제 외국인이 사랑하는 훈민정화였다면 올해는 정면 승부를 해보자. 그래서 한국인이 사랑할 수 있는 한글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올해 목표거든요. 그래서 정말 요즘 뭐 MZ 세대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래서 한글을 되게 트렌디하고 힙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저희가 이제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제 국내의 패션 기업이나 아니면 해외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다양한 국내 기업들과 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돈을 벌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은 그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꿈이고요. 램포랄 자체는 어쨌든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성장하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그리고 올해 좀 경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주위에서 힘든 얘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그래도 저희가 항상 힘들었던 시기가 있으면 또 올라가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다들 힘낼 수 있는 그런 희망찬 202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